3절입니다. 경영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이걸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너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니? 우리는 이거를 경영성과라고 했습니다. 즉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이거를 표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지금 얼마 벌었니? 즉 1월 1일 얼마 벌었고 1월 2일 날 얼마 벌었고 1월 3일 오전에 오후에 회사는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일정 시점, 즉 특정 시점에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작성도 불가능하다. 왜? 회사는 너무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얼마 벌었는지 이런 재무제표는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벌었니? 이거에 대한 동태적인 보고서입니다. 즉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동태적이다. 플로우가 움직이는 개념이죠.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이거를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성과, 즉 얼마 벌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익 비용법입니다. 손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 비교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수익 비용법은 뭐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익 항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익 항목에서 또 비용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수익 항목에서 비용 항목을 빼서 순수하게 얼마 벌었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수익 비용법이다. 즉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들을 모두 다 집계를 해서 수익 항목에서 비용 항목들을 뺀 것,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익 비용법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 우리는 이것을 단기에 벌었다 해서 단기의 순수한 이익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뭐냐? 수익은 간단합니다. 번 돈입니다. 상품 매출에 세부 항목들을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회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제품을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번 돈이다. 회사가 건물을 임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임대료 수익입니다. 또 회사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익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고마워 하면서 배당금을 줬습니다. 배당금 수익, 당연히 수익입니다. 회사가 옛날에 토지를 100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120에 판매했습니다. 20은 벌은 거죠. 즉 자산을 처분해서 벌은 돈입니다. 자산 처분이익, 당연히 수익이다. 이렇게 회사는 번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주주가 나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번 돈 아닙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상증자입니다. 즉 주식을 발행해주고 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번 돈이면 수익이냐? 주주와의 거래로 번 돈은 절대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란 얘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만약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주고 돈을 받았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죠. 배당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시 배당금을 지급한다. 안 된다고 했죠.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주주들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한 거지 이 돈으로 절대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상증자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예제 3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뭐로 처리한다?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면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을 계산하게 되면 이익이익영업을 구성하게 되고 이익이익영업으로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와의 자본거래, 즉 주주와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즉 상품 매출, 임대료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습니다. 번 돈이죠. 매출도 있고 또 유상증자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익이익은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한번 보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재무상태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영업으로 구성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쌓아놓는 부분이 자본금이다. 이익이익영업은 회사가 돈을 벌며 쌓아놓는 장소가 이익이익영업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죠. 외상이야. 그러면 받을 돈이 생기는 겁니다. 즉 현금이 들어오거나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대변도 증가해야 되겠죠. 부채가 증가할 수 있나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빚이 증가한다? 그럼 물건을 왜 팝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본금, 이게 증가할 수 있느냐?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쌓아놓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게 아니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익이익은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라고 했죠. 당연히 여기에 증가하겠죠. 즉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물건을 팔았으면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 증가하겠지. 이익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회사가 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즉 자본금이 늘어난다. 즉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같아지기 위해서는 부채가 증가할 일이 없고 당연히 자본금이 증가한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익이익이 증가하느냐? 이게 아니다. 왜? 이익이익이 증가로 처리하게 되면 이익이익은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익으로 증가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수익이 아니라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이익이 증가한다. 유상증자, 즉 돈을 벌었는데 유상증자,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건 반드시 뭐로 처리한다?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이 절대 아니다.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익여금이 이익을 쌓아 놓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 들어오면 이익여금이 증가하겠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여금이 증가한다. 즉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이다. 결론이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이다. 수익은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수익은 이익여금이 즉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익밖에. 왜? 주주와의 거래는 이익여금이 증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익은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수익은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수익은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죠. 왜? 이익여금이 증가하려면 돈을 쌓아놓는 부분이 증가하려면 온리 수익밖에 없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 즉 온리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여금이 증가한다. 즉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효과는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익여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하거나 지출한 원가, 이걸 우리는 비용이다. 즉 쓴 돈이다. 회사가 쓴 돈입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 항목으로 회사가 물건을 100 주고 사왔습니다. 상품을 사왔습니다. 500원의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돈은 당연히 수익이죠. 사온 돈, 이거는 원가입니다. 즉 매출하는 데 들어간 원가, 당연히 쓴 돈 비용입니다. 월급도 주겠죠. 당연히 비용이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비용이다. 임차료를 지급했다. 당연히 비용입니다. 광고비도 지출했다. 당연히 비용이다. 또 자산 처분 손실, 회사가 토지를 1000에 사왔습니다. 800에 팔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손실이죠. 200만큼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다. 즉 비용은 쓴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또 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쓴 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주주와의 거래로 쓴 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냐?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준 겁니다. 돈 쓴 거죠. 이런 경우 돈 쓴 것인데 비용이냐? 절대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쓴 돈인데 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회사가 배당은 현금 배당을 한 경우에는 현금 배당은 회사가 배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이걸 만약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수익은 일정한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비용이 회사가 마음대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즉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비용이 발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사가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회사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줬어.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게 되겠죠? 현금을 나갔는데 부채가 느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쌓아놓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익이익금은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면 현금은 이익이익금이 쌓아놓은 부분에서 주는 겁니다. 즉 당연히 이익이익금이 줄어든다. 즉 비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익이익금이 줄는 겁니다. 회사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회사는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줄게.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익이익금이 감소해야지만 상계돼서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비용이 발생하면 현금을 주거나 외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다?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익금은 감소한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익금은 증가한다. 이익이익금이란 자체가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익금은 증가하는 거고 회사가 돈을 쓰면 당연히 이익이익금은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주주와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주주와의 거래도 당연히 돈을 쓴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익이익금 즉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똑같이 배당은 돈을 벌은 돈으로 주는 거라고 그랬죠. 즉 이거는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한다. 왜? 돈을 줬으면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익이익금이 감소를 처리한다. 즉 쓴 돈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익금 비용이 발생해서 이익이익금이 감소하기도 하고 배당을 통해서도 이익이익금이 감소한다. 즉 쓴 돈이 발생하면 모두 다 이익이익금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위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 비용이다. 밑에 거는 절대 비용이 아니다.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간다. 왜?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비용도 감소하고 현금 배당도 다 이익이익금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비용은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맞는 표현이야? 비용은 이익이익금이 감소한다. 요 사이에 있는 거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비용이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겁니까? 현금 배당도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현금 배당을 빼고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게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현금 배당을 제외하고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게 비용이다. 비용은 현금 배당을 빼고 이익이익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책상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가운데 있고 서랍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한다. 오른쪽에는 서랍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서랍이 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과 이익이익금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회사가 번 돈이 있다. 번 돈은 두 가지가 있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번 돈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번 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번 돈은 이익이익금의 증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야?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고 그랬지. 그럼 유상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익금이 증가하는 거야. 돈을 썼다. 쓴 경우는 두 가지다. 돈을 쓰게 되면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겨도 이익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현금 배당도 이익이익금이 줄어드는 거다.
그런데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되고 현금 배당은 비용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수익과 비용, 즉 주주와의 거래 이거와 이거는 절대 손익계산서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요거만 손익계산서에 계산된다.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포괄손익계산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수익비용법, 즉 수익의 모든 항목을 다 결합하고 비용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집계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수익은 뭐냐? 번 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런데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은 절대 수익이 아니다. 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유상증자다. 회사한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즉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경험이 증가한다. 회사가 번 돈이 또 다른 형태가 유상증자가 있지만 이 경우는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경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익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수익이다. 즉 이익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쌓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경험은 증가하는 거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쓴 돈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주의할 것이 있다. 주주와의 거래로 쓴 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비용이 아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쓴 돈은 절대 비용이 아니다. 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예가 현금 배당이다. 현금 배당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익여금이 감소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여금이 감소를 처리한다. 현금 배당, 즉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나가면 어떻게 처리한다? 똑같이 이익여금이 감소를 처리한다. 즉 쓴 돈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이익여금이 감소를 처리한다. 그러나 현금 배당,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쓴 돈은 절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없다. 위에 비용이 발생한 이것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거지 절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쓴 돈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는다. 결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배당을 빼고 나머지가 이익여금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다. 비용은 현금 배당을 제외하고 이익여금이 감소하는 게 비용이다.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유상증자와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럼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를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익여금의 증가를 처리한다. 번 돈, 쓴 돈이 있으면 쓴 돈은 모두 다 이익여금이 감소하는 형태다. 현금 배당도 이익여금이 감소하고 비용도 이익여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비용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것이지 현금 배당은 손익계산서에 절대 계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 순이익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이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 비용을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이퀄 단기 순이익 플러스 비용이 되겠죠. 그럼 이걸 바꿔버리면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 이퀄 수익이 되겠죠. 뭘 이렇게 자꾸 바꾸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무상태표 배울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오른쪽이죠. 이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에는 뭐를 기록한다고?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왼쪽은 차변이죠. 차변은 뭐를 기록한다고? 비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된 금액이 결론이 당기순이익이지 이 금액은 차변에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 즉 손익계산서 등식을 똑같이 표로 만드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즉 너 회사 지금까지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얼마 벌었니?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다고 했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에는 뭐를 기록한다고? 수익을 기록하는 겁니다. 왼쪽이죠? 왼쪽에는 뭐라고?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은 뭐라고? 비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재무상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든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대변이면 수익을, 차변이면 비용을, 그리고 똑같이 대변이면 수익을, 똑같이 차변이면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배웠습니다. 약간 주의할 게 있다.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 지출한 원가 이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쓴 돈이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상품 100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100을 지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이 12월 31일 현재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를 계산해 보면 자산의 상품 100이 계산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비용의 접대비 100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을 지출했는데 상품은 자산이고 접대비는 비용이다. 여기서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 지출한 원가. 그러면 상품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비용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원가의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 지출한 원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원가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돈 벌 목적으로 해서 소비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즉 소비 희생됐다는 얘기는 썼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원, 즉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 돈을 쓴 겁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원가다. 즉 돈 벌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은 모두 다 원가입니다. 그러면 상품 100을 지출했다, 접대비 100을 지출했다, 모두 다 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자산으로 계산하고 어떤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느냐? 이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비용이다. 그러면 이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뭐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미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올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에 돈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돈이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겁니다. 즉, 원가를 지출했을 때 미래에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자산, 미래에 돈이 들어올 것 같지 않으면 비용,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재력이라고 얘기하면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품 한번 볼까요? 상품 100을 구입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습니까? 상품은 팔면 돈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소멸 원가로 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미래에 돈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래서 비용인 겁니다. 급여를 지급했다. 당연히 원가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 열심히 일하면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은 상당히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으로 인해서 기업이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돈을 썼다, 즉 원가다 그러면 자산에 해당하니 이거로 판단하십시오. 자산이 팔면 돈 들어오는 거라고 했죠. 즉 1과 2에 해당한다. 즉 재화나 채권이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없다. 이렇게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반드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용으로 계산된다. 즉, 자산은 반드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품 100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자산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습니다. 즉, 상품 100을 구입했으면 원가에 해당하는 거고 자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한다. 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팔립니다. 팔리면 미래에는 더 이상 돈을 못 벌어다 주죠. 이미 팔렸으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면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X1년도에 자산으로 인식했다.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자산으로 인식됐으면 그것이 판매가 X2년도에 되면 그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 금액은 반드시 미래에는 비용화됩니다. 그 이름이 매출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 300을 구입했다. 원가입니다. 자산에 해당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래에 그만큼 돈을 못 벌어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효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3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100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X1년도에 3년이니까 1년 초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100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2년도에도 100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만큼 또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또 X3년도에도 그만큼 100이 떨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맨 처음에 자산으로 300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 300은 반드시 비용화되는 겁니다. 즉,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항상 비용화된다. 무조건 비용화되는 겁니다. 즉, 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면 자산을 거쳐서 비용화되거나 직접 비용화되거나 무조건 결론은 비용화되는 겁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 100을 지출했으면 당연히 원가다. 그런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즉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다.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다. 이게 원가, 자산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쓴 돈은 다 원가다. 그런데 자산에 해당하냐? 그러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 자산은 무조건 나중에 비용화된다. 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비용화되는 것이다. 예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회계법인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발생시켰다. 요구사항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가운데 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에는 비용을 적는다고 그랬죠?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대변에는 수익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13만 9천 원, 당연히 수익입니다. 여비, 교통비, 비용입니다. 쓴 돈입니다. 매출 원가, 당연히 비용입니다. 물건을 사와서 판매했을 때 판매한 돈은 수익이고 사온 돈은 당연히 매출 원가로 비용입니다. 건물 처분이익, 당연히 수익이죠. 13,000원. 임차료, 건물을 빌린 쓴 돈입니다. 지출한 돈입니다. 광고 선전비, 비용입니다. (5,200원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죠. 당연히 수익입니다. 종업원 급여, 비용이죠. 32,000원입니다. 이자 수익 8,000원 수익입니다. 토지 처분 손실 2,300원 비용입니다. 수익을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16만 6천원입니다. 비용을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15만 2천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 이게 당기순이익입니다. 14,000원. 이게 예제 5번입니다. 예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매출액 수익입니다. 매출 원가 16만원 비용입니다. 광고 선전비 비용입니다.
임차료 비용입니다. 배당금 지급액, 즉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줬습니다. 쓴 돈입니다. (8,000원) 이게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고 했죠. 즉 쓴 돈인데 주주와의 거래는 현금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업원 급여 5만 원 비용입니다. 배당금 수익 15,000원. 배당금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배당금 지급액이 비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쓴 돈이니까 비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 수익도 주주에게 준 돈이니까 주주와의 거래 아니냐. 그러면 번 돈이지만 수익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수익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번 돈이죠. 번 돈 중에서 유상증자 빼고는 다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배당금 수익도 그냥 수익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익에서 뺄 수도 있지만 기준서에서는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까지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수익은 번 돈이다. 유상증자 빼고 다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배당금 수익도 수익입니다. 이자 비용,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주주의 출자액, 즉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유상증자죠. 10만 원입니다. 이것을 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익은 번 돈인데 유상증자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은 수익이 아니다. 비용은 쓴 돈이다. 그러나 주주와의 거래, 즉 현금 배당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 이게 비용이 아니고 이것도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수익은 20만 5천 원입니다. 비용은 23만 2천 원입니다. 쓴 돈이 더 많죠?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때 수익이 더 크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크면 당기 순손실입니다. 얼마죠? 27,000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단기 순손실을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는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3만 2천 원) 이렇게 이쪽에 수익 밑에 당기 순손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써든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결과를 경영성과라고 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당기순이익,
손해를 본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라고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이다.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익 비용법과 순자산 비교법이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 비용법. 일정 기간 동안,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요약한 다음에 수익 항목에서 비용 항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번 돈이다. 매출액, 임대료,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토지 처분 이익이 있다. 수익은 경영활동을 통해 번 돈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 즉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는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등식의 자본,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 지출한 원가다.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자산처분손실, 이런 게 쓴 돈, 즉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 지출한 원가, 즉 쓴 돈이 비용이다. 비용은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하거나 지출한 원가를 의미하지만 그러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지출한 원가,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주와의 거래로 지출한 원가가 현금으로 배당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로 처리한다?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비용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서 재무상태표 등식의 자본,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밑에입니다.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감소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모두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지만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만 현금 배당은 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이하다. 현금 배당,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비용이라고 한다. 단기순이익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다. 그러면 비용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수익이다. 이 등식을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한다.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차변에는 비용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계상한다. 이게 포괄계산서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는을 중심으로 해서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한다. 이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드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다.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 똑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T 형태로 표시하는데 T의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등식의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 대변에도 수익을 기록한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의 차변은 비용을 기록하기 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명칭,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원가와 자산과 비용의 관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에 지출한 원가를 비용이라고 한다. 즉, 쓴 돈이다. 그러나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 희생된 경제적 자원, 돈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이 원가는 그 소비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멸원가라고 하여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 소비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로 하여 자산으로 기록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할 잠재력, 즉 돈이 들어올 가능성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한다. 자산으로 계상된 미소멸원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멸원가로 하여 비용으로 계상한다. 자산은 언제나 반드시 비용으로 인식된다. 즉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되거나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가는 1, 2, 3을 원가라고 한다. 원가는 즉 쓴돈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바로 즉시 비용 처리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되고 그 후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하면 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수업하고 조금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